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2002년 월드컵 영웅 유상철 전 감독 별세.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7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2002년 월드컵 영웅 유상철 전 감독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께서 오늘 저녁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주역으로 폴란드전에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면서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선수였고 또 지도자였고 2019년에 최장암으로 투병하던 중에도 또 인천 팀을 맡아서 그라운드를 끝까지 지켰던 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보를 또 접하게 됐습니다. 자, 저도 2019년에 이제 그 최장암 투병 소식을 듣고 그 제주도에 제주와 인천 경기가 있을 때 좀 뵈러 간 적도 있었는데 2021년까지 정말 멋지게 또 싸워 주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떠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명복을 빌고요. 또 저도 축구 캐스터로서 2009년쯤에 이제 수업을 하던 중에 유상철 감독님이 그 SBS에서 피스컵 중계를 하면서 해설자랑 캐스터로 인연도 맺고 그때 제가 참 많이 배웠었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채팅이랑 문자로 보내주고 계신데 9616님도 다신 잊지 못할 큰 추억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781님 인천 유나이티드 팬으로서 감사했습니다. 아픔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영웅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또 K리그에서 또 계속 활약을 해주시면서 축구 팬들에게 너무 큰 기억을 안겨주셨던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이자 뭐 역대 베스트 11을 뽑아도 당연히 들어가시는 분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 막 나가는 고민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막말과 센 말로 여러분의 사연을 씹어드리는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00km 넘는 베디스타일 4X 라지님. 날이 더워져서 조금만 걸어가도 쉽게 땀이 차네요. 베디는 날씨에 걷다가 땀이 나면 빨리 식히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전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름에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냥 뭐 저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얼음물이에요. 그런 거 그냥 원샷 때려버리는 게 저의 식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더울 오늘은 뭐 이렇게 더운 거 아니었습니다만 30도가 넘고 그러면 밖에서 걷지를 않습니다. 7273님 게임 회사 다니는 베텐러예요. 이번에 출시될 신작 게임을 전체 사내에서 테스트하게 됐는데 배그꼼은 뚠뚠해라는 아이디로 테스트를 참여했습니다. 회사 사람 모두가 배그꼼의 존재를 알게 돼서 뿌듯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북극곰이 돼서 뚠뚠하게 어떻게 하는 그런 게임을 냈다는 게 아니라 아이디로 참여했다는 얘기죠. 저를 좀 게임에 넣어주는 거는 또 저도 반가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노력해 보시고 채팅창에 퇴사당할 뜻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뿌듯해하지 마라. 선한 영향력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선한 영향력이죠? 1055님 오늘 태권도장에서 줄넘기 500개, 발차기 30분, 스쿼트 200개,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50개 했어요. 그래도 학교 갔다 온 후 힘들게 운동하면 뿌듯해요. 엄청 많이 선수세요? 나중에 태권도 금메달 따실 분인가? 자, 아무튼 오늘 꿀잠 주무시겠네요. 0820님 제 생일 파티한다고 친구들이 모였는데 다들 딴짓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파티할 때 모여가지고 꼭 그렇게 주인공한테 한 몇 시간 내내 집중해줘야 되나요? 예. 왕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예. 2656님 라디오 듣기 전엔 배형 이미지가 재미없는 사람이었는데 푼수시네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베텐러들 전부 컨셉인 거죠? 진짜일 리 없어요. 베텐짱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걸로 하죠.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자, 저의 단골 곱창집 사장님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입니다. 땡튜브는 여전히 망해가고 있나요? 망했다기보다도 그냥 멈춰 있죠. 아, 적은 조회수, 적은 구독자 수. 그러니까 이제 멈춰 있는 구독자고 예. 조회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곱창집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단골이기도 하고 예. 지난주에 지혜 씨랑 곱창집 가서 배성재 세트를 또 하나 먹고 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던 게 예. 형자 씨가 저희 가게를 꽤 여러 번 왔잖아요. 예. 음식 남기는 걸 제가 처음 봤잖아요. 아니 음식을 남겼다고? 예.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형자 왜 이렇게 남겼어? 형 오기 전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왔어. 아니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왔는 상태면 그 정도도 솔직히 더 남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뱃속에 고기가 꽉 차 있으니까. 예. 근데 3분의 2 이상을 클리어를 했잖아요. 일단. 조금 남겼어요. 조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반전이 있었더라고요. 예. 이미 고기를 1차로 먹고 바로 온 거예요. 소고기를 잔뜩 먹고 심지어 거기다가 그 뭐 깍두기 볶음밥 이런 것까지 볶아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곱창집까지 걸어올까 이러다가 차를 타고 왔거든요. 배가 전혀 꺼지지 않은 채로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 2차가 아니라 밥 2차, 예. 고기 2차. 예. 그래서 제가 술도 마셨고 깜짝 놀랐다가 둘 다 2차였어요. 그러니까 지혜 씨가 원래 굉장히 잘 먹는데 예. 약간 좀 뜸하더라고요. 지혜 씨가 그날 좀 리타이어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날은 지혜 씨가 오늘은 제가 졌어요 오빠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저도 무슨 고민이 있나 그랬는데 바로 오기 한 몇 분 전에 밥을 이미 소고기를 꽉 채우고 왔다. 그렇죠. 예. 어찌됐든 매상 테이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날 제가 이제 먼저 가가지고 네. 제 차가 먼저 오는 바람에 그렇죠. 지혜 씨랑 어색하게 두 분이 남아 있었다고. 지혜 씨가 맨 끝에 있었고요. 예. 저는 또 맨 끝에 있어가지고 네. 혼자 차 잡힐 때까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갖고 그냥 뭐 원래 딴 손님 같으면 빨리 나가요 이럴 텐데 이제 지혜 씨니까 예. 차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따로 셀카도 찍으셨던데. 그렇죠. 예. 부탁을 해서 찍었는데 제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지혜 씨가 찍어줘가지고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 지혜 씨가 처음으로 거기 놀러 갔을 때 정영욱 씨가 약간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쵸. 피해 다니는 느낌. 괜히 내가 예. 이제 그 걸그룹이랑 엮이면 예. 내가 분명히 피해를 줄 텐데 근처에 가면 안 되는데 예. 이러다가 이제 살짝 이제 지인까지 갔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아나운서 후배들을 데리고 말 가고 그러면 네. 정영욱 씨랑 굉장히 잘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혜 씨만 정영욱 씨가 저희 옆에 잘 안 앉더라고요. 그렇죠. 예. 괜히 말 실수할 것 같고. 말 실수가 아니라 뭘 자꾸 시켜요. 그런 건 있죠. 예.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시키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혜정 작가가 제일 많이 시킵니다. 맥주 하나요? 그만 시켜. 와서 우리랑 담소 좀 나누려고 앉으면 오빠 예. 맥주 한 나. 갔다 오면 사이다 하나. 한 번에 시켜 한 번에. 예, 저희가 매상은 엄청 올리는데 또 그렇잖아. 약간 짜증나게 하는 주문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갔다 와서 힘들어? 볶음밥.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SNS 보니까 네. 권혁수 씨랑 홍현희 씨랑 촬영을 거기서 하셨네요. 이게 땡튜브에서 예. 그 연세 변신마라고 홍현희 씨랑 권혁수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변신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 이제 용업청에서 한번 찍었거든요. 예. 저는 초반에 그 혁수 씨가 제시 분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누군지 모르고 덥다 더워 보인다 롱코트 입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가셨는데 중간에 혁수 씨가 그 예전에 성재형이 나한테 연락한 거 있었는데 그거를 까먹고 있었다고. 예.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했거든요. 모든 카메라가 다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은 통화 중이라 넘어갔습니다. 두 번이나 엇갈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혁수 씨가 그때 한번 그 코로나 때문에 예. 그때 격리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문자로 형님 그 2주 끝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몸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예. 혁수 씨가 그 단문을 한 것 자체를 까먹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엇갈렸어요. 거기서 그때 이제 혁수 씨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스태프들이 아 너무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라 그러지? 전화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다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통화 중이라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네. 자, 3838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지난번에 유행어 얘기가 나왔는데 배영이랑 남이춘이 고평의 유일한 유행어 내 스타일이야 이거 톤을 잘 모르더라고요. 오리지널 톤 좀 들려주세요. 이거 얼마 만에 요청이 온 거는가요? 이거 제가 2006년도에 했던 거예요. 15년 전 15년 거예요. 전. 네. 예. 원래 톤이요? 예. 원래 톤은 내 스타일이야 이거죠. 아 그건가요? 굉장히 쌍스럽게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83161님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용국 형님 퐁퐁퐁 때 사진을 발견했는데 복장이 굉장히 센세이션한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라고. 요건 이제 보통 거의 다 제가 다 착안을 했고요. 예. 그냥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슈퍼맨처럼 타이즈 위에 바지를 입은 거죠. 그냥 그런 거죠. 그런 컨셉으로. 예. 네. 풋풋하네요. 양쪽에 계신 분. 이재영 씨, 문세윤 씨. 예. 가운데 저만 잘못됐죠. 노란색이 지금 보니까 좀 색깔이 좀 바랬네. 예. 이 옷 소장하고 계신가요?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누가 기념으로? 그때, 나이트클럽 갔다가 무대에서 땡겨가지고 옷이 하나쯤 찢어졌어요. 이걸로 나이트클럽을 갔다고요? 밤무대 행사할 때 이걸 입고 해줘야 되거든요. 밤일은 뭐야? 네. 그래서 그때 누가 자꾸 땡겨가지고 여기가 좀 찢어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셨길래 이걸 손님이 땡기나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클럽 문화 생기기 전에는 다 밤일이라 그래가지고 개그맨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막 이렇게 일하고 이랬었어요. 네네. 근데 앞에 이제 취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잡아 땡기거든 그냥 막 반갑다고. 근데 목을 땡겨가지고 망토 다 찢어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문세윤 씨랑 저는 또 크게 한번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잘 먹어요, 잘 먹어 확실히. 그래요. 자, 이제 본 코너 가보겠습니다. 막 차이가 나가는 많이 안 나던데. 예? 아닙니다. 문세윤 씨가 잘 챙겨주셨어요. 네.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고민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자 먼저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1292님 남자분입니다. 학교 동아리에서 관심 있는 여자분이 생겨서 아는 동생 통해 연락처를 받아 연락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랑은 만나서 대화 몇 번 해본 정도고 서로 마스크 쓴 얼굴만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마스크 벗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면 어떡하죠? 그때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거는 이제 솔직하게 굉장히 솔직한 사연이다. 그리고 요즘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니 그쵸? 코로나 시국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관심이 생겼다는 게 얼굴 윗부분만 관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관을 아직까지 못 본 거네요. 네. 근데 연락처를 받아서 갖고 있고 연락을 할 정도면 그 여자분이 푸사를 뭐 음식이나 다른 사진으로 해놓지 않고 원래 사진이 있었으면 그 확인이 됐을 텐데 그렇게 아마 안 됐나 봐요. 그럼 반대로 본인 푸사는 그렇게 돼 있었으면 여자분은 이분의 얼굴을 알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신 있는 사람이 먼저 벗는 건데 누가 먼저 벗는 거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벗고 동시에 그 자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확인이 안 되면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네, 그거 하는 거죠. 공개하는 건데 이제 연애에서 뭐니 해도 제일 많이 따지는 건 초반에 외모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마스크 사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때가 옵니다. 채팅창에 원라이프님 너는 마스크 안 쓴 부분도 문제다. 이게 맞불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눈이 예쁜 분들은 보면은 와 누구지?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봤더니 확실히 눈 예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는 이제 가게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 들어올 때 무조건 마스크 쓰시고 QR코드 찍잖아요. 그럼 눈만 본단 말이죠. 다 예뻐 진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되게 불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그 눈 자체가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마스크 쓰고 있으면 그냥 그래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어디서 그걸 배웠나 봐요. 이렇게 눈 이렇게 약간 좀 크게 하고 예쁘게 하는 화장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화장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에 딱 매료가 돼가지고 그 아는 동생분을 통해서 연락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동생분한테도 그 외모를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았나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 동생분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사무사하게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설명하기 좀 애매하죠. 뭐 그냥 학원을 뭘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국이 끝나면서 사랑도 같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기대가 좀 높을 거예요. 이제 눈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네. 채팅창에 으앙흐앙끄앙님 너도 그분이 생각한 얼굴 아닐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가 이제 마지막이라 똑같죠. 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게 기대치보다는 보통 이제 초반에 기대를 하고 나갔다가 살짝 기대가 못 미치는 경우에 만남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나는 기대를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와장창창창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갈 길 가는 거죠. 원래 없던 일처럼. 보통 이제 땡톡 프사 같은 거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SNS 같은 거 보면 결국 얼굴을 알게 되는데 그렇죠. 철저하게 가리고 계시다. 그게 더 궁금. 철저하게 노출을 꺼리고 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포가 돼 있고요. 예. 난 누구한테도 이렇게 그냥 굳이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다. 근데 그걸 또 그런 의도가 있는데 굳이 또 상대방 입장에서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찾아와서 혼자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친구한테 물어보아서 몽타주를 그리면 어떨까요? 친구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릴 겁니다. 학원 저 코 좀 설명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상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 기대하는 거 뭐 이런 건 잘잘못을 따지기 떠나서 시국이 조금만 이제 또 곧 있으면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상상이 많은 예쁜 연애를 지속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요. 예, 큰 상처 받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생이 제일 행복한 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로또를 아직 안 긁은 거야. 그런 거예요. 하준수 찾아가서 몽타주 그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 하카소 예. 너는 절대 백신 맞지 마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절대 벗지 말라고. 맞으셔야죠. 예. 그래서 지금 성재 씨 얘기처럼 굉장히 풋풋하고 깨끗하고 예쁜 설렘. 사랑. 설렘이 많은 사랑입니다. 설렘이 끝나는 순간은 이제 싹방과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서로가 지금 합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넌 최후의 1인이 되라. 최후에까지 백신 맞지 않는 일인. 그래서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는. 예. 근데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여자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 네. 백신 맞고 마스크 쓰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연애학 개론 들려주시죠. 오늘 했던 얘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랑은 하관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먼저 임지영님 여자분입니다. 네. 지난달 어버이날에 좀 무리를 해서 용돈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저의 생활은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매달 드리는 생활비 30만 원을 이번 달은 패스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이번 달 생활비를 건너뛸 수 있을까요? 약간 무리를 하신 거죠. 아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번 달에 30만 원을 안 드릴 수 있나. 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뭐냐면 이번 달은 드려야 돼요. 다음 달은 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달 안 드리면 너무 티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제 이 돈을 갚는 건 아니지만 예. 어떤 사람한테 돈을 변제하는 입장에서 했을 때 이번엔 초반에 줘야 앞으로 내가 할 얘기를 그 사람이 귀담아 듣습니다. 아하. 이번부터 안 되면 이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산이 돼 있어요. 네. 25일 날 우리 딸내미가 30만 원 주는 걸로 이미 어떻게 써야지라는 계산이 딱 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 딱 안 드리면 갑자기 어머니가 급 얼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30만 원을 드리면서 엄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달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윳돈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돈 5만 원 정도를 더 한 번에 드리는 거죠. 이번에 30만 원 드릴까 35만 원? 그러면 아이고 너도 고생 많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엄마 이번 달 못 줘요.
나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버티시고 다음 달을 편하게 넘어가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하. 넌 그 얘기를 왜 이제서 하니? 그러니까 예, 아빠 이번 달만 모으면 풀땡 점점점. 예, 다 계획이 있어요. 엄마 부모님들이. 아빠도 다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돈 들이면서 그날 딱 얘기를 하시면 이번 달에 입금될 금액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예. 이번 달은 넘어가면서 5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다음 달에도 약간 너그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달에 몸으로 때우면 안 되나요? 청소하기, 빨래하기, 설거지하기, 요리하기. 씨알단맥해요. 아, 돈은 돈이다. 나와. 내가 할게. 뭐 애가 예, 이렇게 부엌에서 서성거리면 일단 짜증 나시죠, 엄마는. 예. 뭘 한 거야 지금? 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 머릿속에는 지난달 100만 원 받았던 게 없어요. 이미 지나갔어. 이미 나갔죠. 예, 그러니까 우리 따님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고 어머니 5월달 행복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6월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그걸 자꾸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 이상해집니다, 관계가. 그렇죠. 네. 집안일 바우처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안일의 최고 만렙인 엄마가 계신데 그렇죠. 무슨 집안일을 갑자기 바우처 더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예, 이제 뭐 잘못할 것 같고. 꼴배기 싫어. 가. 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월 1일 갔다가 이번에 뭐 그때 5월 달에 100만 원을 드렸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되게 추잡해 보여요. 다음 달은 제가 상황에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어머니가 그때 5월 달에 돈 준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성급한 효녀였네요. 그렇죠. 예. 마음이 설레발 그렇겠죠. 효녀. 설레발 금지. 다음 달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이번 달만 산다. 예. 메꿔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잘못된 거죠. 리볼빙 효도. 예. 리볼빙 부모님께 랜덤 박스 드리는 거 어때요? 정말 랜덤 싫어요. 봉투. 이게 어머니 이거 운 좋으면 100만 원, 운 나쁘면 5만 원이에요. 저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던 선물이 계속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룰을 깨버리면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이번 달은 드리는 걸로. 예. 5만 원 더 플러스해서. 오히려 네, 그래서 다음 달 25만 원 안 쓰는 걸로. 제일 좋죠. 제일 좋아 진짜. 이분을 금융위원장으로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사람의 이 기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갚을 때는 그것 예. 때문에. 줬다 뺏는 게 가장 기분 나쁘고 그쵸. 미리 땡겨줬다는 느낌 들면 이게 다음 해 어버이날은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그렇죠. 이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줬다 뺏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주는 것도 있어. 이게 더 기분 나빠 이게. 예, 예.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자, 그럼 7월 달은 어머니 생활이 피폐해지겠네요. 한쪽이 이렇게 기울리면 한쪽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거죠. 뭐 가족인데. 야근하셔가지고 야근 수당 조금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자, 이번엔 팽팽뚠뚠님 남자분입니다. 처음으로 카페 알바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픈과 미들 시간을 구하더라고요. 네. 오픈은 물류나 재료 정리하느라 바쁘지만 오후에 제 시간이 생기고 미들은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정리 같은 거 필요 없이 음료만 만들면 됩니다. 업주인 용국 형님이 보기엔 둘 중 어느 타임에 일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누구나 고민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오픈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 예. 이게 하나가 있고 오픈이 시작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과정.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일은 살짝 좀 빡셀 수가 있는데 뒤에 자기 시간이 좀 있다. 홍재 씨는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저는 페이면. 미들. 미들? 예. 음료만 만들겠다? 예. 그렇군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 뭔가 준비하고 막 이렇게 예. 하기 전에 하는 거는 약간 힘들 것 같은데. 주변 정리하고 뭐 챙기고 예. 이러는 거? 예. 저희 생각은 완전 틀립니다. 그래요? 저는 앞에 일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예. 물론 뭐 집안일도 마찬가지지만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계속 해야 되고 네네. 이제 뭐 카페 같은 경우에 아침에 물건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면 무거운 것도 많고 혼자 그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거기서 막 열리는 거야 막. 예. 와,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반말 측지간에 이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거기서 열리는 건데 물류 정리라는 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혼자 그냥 몸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다가 잠깐 쉴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 이제
거기서 손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거 빼주고 저거 더 넣어주고 뭐 이런 걸 안 해줘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럼 이제 누가 던진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모양새는 음료를 만드는 모습이 훨씬 더 멋있죠. 예. 창고 쪽에서만 일하는 것보다. 근데 사람을 안 부딪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편한 겁니다. 이게 최고예요. 저는 사실 알바를 많이 해봤거든요. 카페 알바는 안 해봤는데 이제 비슷한 류로 보면 이제 약간 손님 없을 때 물건을 정리해야 되는 편의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손님이 안 올 때 뭐 재료를 뭐 만지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호프집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손님이 있는 게 훨씬 예측이 되더라고요. 손님 오면 주문을 받고 갖다 주고 뭐 상대하고 이런 건데 손님이 안 오잖아요. 사장님이 뭘 시킬지 몰라요. 그게 되게 불안해요. 저는 자체가 불안해. 그게 되게 불안해요. 그렇죠. 대화하는 것도 싫어요. 손님이 안 오잖아요. 예. 그 가게에 보통 사장이 없습니다. 사장도 알아. 예. 딴 데가 있어 보통. 그러니까 혼자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게가 이제 어느 정도 바쁜지는 모르겠어요. 손님이 계속 막 몰아친다. 근데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점심시간에 무조건 몰아칩니다. 그런가요? 줄을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주문을 헷갈리고 내가 먼저 왔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걸 예를 들자면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딱 끝나면 벌써 2시간이 지났어. 몸이 녹초가 돼 있고. 그래서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사람을 맞이하는 직업인데 혼자 일하는 거 말고 사람 상대하는 일로 가장 힘들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군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 사실 곱창집이 좀 하다한 거 아니에요? 카페는 그래도 우리는 가가지고 커피 주문 받고 커피 드리고 사실 끝인데. 저도 근데 가끔씩 이렇게 점심 시간 때 보면 주변에는 이제 오피스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싹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커피숍 보면 음료 대기잔이 37잔 대기 중이에요. 오우.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7잔 6잔씩 해가지고 배달로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오픈 주방인데 6명에서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37잔이 지금 대기를 타고 있단 말이죠. 목에 핏대 세우고 계신데. 요식업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겠다. 그렇겠네요.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힘들군요. 얘기를 하면서 그 직원들 사이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쁜 거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흥분 가라앉히시고. 알겠습니다. 오픈이 훨씬 낫다. 훨씬 낫지. 이게 완전 꿀이에요. 저는 손님 없을 때가 훨씬 스트레스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 가게 아니잖아. 망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사장님이 말을 걸어요. 아무 얘기나 말을 걸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뭘 시킬지를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 상태가 저는 이제 약간 군대 이등병 느낌 있죠. 뭘 그렇게 몸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뭘 시킬지 모르겠어서 스트레스 되는 거. 그것도 음료를 만드는 영업시간이니까 사장님이 말을 거는 거지 물류 창고 정리할 땐 말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힘들던데 저는. 사실 이상한 얘기예요. 차라리 손님이 오는 루틴이 더 좋았는데. 근데 손님이라는 건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고 언제 안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자, 팽팽뚠뚠님께 용국이의 일침. 어제 사람 구했대. 계획을 세워서 가면 항상 그 자리가 차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엔 어쩌다 에어님 남자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넌 왜 눈에 영혼이 없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진짜 영혼 충만하게 다니는데 왜 그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영혼 가득한 눈인데 눈에 영혼이 없는 건 뭘까요? 이거는 그냥 뭐 바로 1침으로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몇 번을 얘기합니까? 너 싫대. 그냥 그거지 뭐.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냐. 아니 음식 먹는데 당연히 소리를 내는 거지. 죽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소리를 어떻게 안 내. 가장 기본적인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음식 먹는 게 꼴 보기 싫으면 그 사람 진짜 싫은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보고 있는데 너 눈에 왜 영혼이 없냐. 너라서.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싫은 거야 그냥.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게 가장 좋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저희가 부딪히는 문제 중에서 방법이 없는 게 꽤 많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느끼시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가셔야지 그냥.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눈에 영혼이 없냐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제 눈을 뭐 눈이 좀 개슴츠하다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얘도 싫어하고 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거야. 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런 겁니다. 선글라스 써야 되나요? 이제 건방져 보이죠. 아.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건방져 보여요. 피할 수가 없네요, 싫은 거는. 그건 이제 라식 정도 했으면 괜찮은데 그 이유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얼마나 억울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눈만 뜨고 다니는데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네. 사실 숨소리가 싫은 경우도 있어요. 예, 숨을 크게 쉬어. 그러니까 아 그럼 뭐 한쪽 코로 쉬어 그러면. 코로 피리 소리 나는 거. 저주파, 네, 고주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 그냥. 예,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엔 김태식님 남자분입니다. 회사 사내 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예. 한쪽에 5만 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양쪽에 5만 원을 해야 되나요? 둘 다 저랑 같은 일을 해서 둘 다 회사에서 만납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아 일단 뭐 우리 태식 씨 느낌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네. 5만 원이네요. 보통 10만 원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그 네. 액수는 저희한테 정해놨어요. 저희가 네. 액수는 못 건드리게. 예. 저는 5만 원을 할 건데요. 한쪽에 해야 되나요? 양쪽에 해야 되나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결혼식 가서 돌잔치 가서 축의금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예. 근데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특별히 이거 갖고 문제가 안 되고 나중에 기분이 안 상할 수 있는 제가 선을 말씀해 드리는데 20대면 5만 원 괜찮습니다. 20대 5만 원. 네. 예. 30대만 넘어가면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네. 어르신들은 안 내도 되고요. 30대인데 직업을 아직 못 가졌다. 구해와 어디 가서. 걔 거기 오면 안 되는 애야. 네. 그런 거예요. 예. 구해와야지. 뭘 구해와?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구해와야지. 예. 30대인데 3만 원. 이건 좀 아니야. 예. 이게 이분이 이제 사내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한쪽이 5만 원 주는 게 맞냐? 이쪽이 양쪽에 5만 원 주는 게 맞냐? 원래대로 따지면 양쪽에 10만 원씩입니다. 양쪽에 10만 원씩. 네네. 그리고 양쪽에 10만 원씩 내면 자기가 약간 손해 보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이 결혼이 딱 끝나면 사내 커플 2명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한다고 얘기해 주셨죠. 자신의 입지가 그냥 올라가요. 남자는 얘기 안 합니다. 신부가 어떻게 양쪽에 10만 원씩 내셨어요. 이렇게. 어허. 근데 그 얘기를 만약에 안 했다. 그렇게 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5만 원 아니면 한쪽만 5만 원. 예, 오셨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는 입장은 축하해 주러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거기에 축의금이 담겨져 있는 거죠. 돈 10만 원 가지고 그 사람의 인성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20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면 5만 원 5만 원씩.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씩. 30대면 10. 10. 예. 돈이 없으면 안 가는 걸로. 예. 축하 영상 찍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미니멈이 대충 정해져 있는데 그 선을 임의대로 내리면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채팅창에 이제 김태식 씨에 대한 그 분석. 네. 지금 이렇게 약간 액수를 정해서 저희한테 보낸 거는 네. 본인이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한테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내는 게 좋나요?라고 해서 채팅창에 지금 너는 2.5 하라고. 본인이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예. 다시 걷어들이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행운의 편지나 써라라고 하시는데. 예.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뭐지 시골 결혼식 행사를 갔는데 축의금 대신 다른 걸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씨암탉 같은 거? 아니 뭐 인삼. 인삼. 되게 싫어해. 옆에 축의금 받는 그 뭐 식탁 있죠? 예. 그걸 넘어가 지금 옆에 상자 박스가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뭐 5만 원이 없어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 안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속 끌고 와도. 와 최악. 저기다 못 끊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룰을 깨면 안 돼. 거기에 있으려면 무조건 현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받은 뭐 카드 이런 거 있죠. 예. 카페 카드 5만 원짜리 이런 거. 안 돼. 누가 봐도 어디서 받아서 주는지 알아. 산 게 아니라. 사과 박스 괜찮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사과 박스? 진짜 박스만 있는 거죠. 사과가 들어있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누가 먹을지 모르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축하해 주러 가는 자리면 이 얘기는 당장 바빠서 눈에 안 보일지언정 일이 끝나면 다 회자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니까 같이 회사를 다닐 거니까 5만 원 더 쓰시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20대 5, 30대 10. 네. 예. 이렇게 어르신 열애. 금융 전문가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분 일침했나요? 안 했습니다. 김태식님께 용국이의 일침. 저는 양쪽에 5만 원씩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본인은 정해놨어 지금. 5만 원을 신랑한테 줄까 신부한테 줄까 이거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신랑한테 준 다음에 저희한테 그냥 예. 후사연 보낸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물어봤어요. 어차피 5만 원밖에 안 줄 건데. 그렇죠. 그런 겁니다. 최고의 물님 남자입니다. 네. 정말 약간 친한 선배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계속 자기 집들이 할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친하지도 않은 집 놀러 가기도 싫은데 거절해도 끈질기게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선배를 어떻게 뿌리치죠? 약간 친한 선배가 집 근처로 이사 왔다. 약간 친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같은 과. 같은 과 출신인데 지인? 거의 뭐 조별과제 해본 적 없고 얼굴 알고 있고 전화번호 알고 있고 뭐 그 정도. 그 이제 뭐 연말이나 이제 연초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 그 정도. 그 단체 정도. 문자. 그래요? 네. 자기가 안 가려면 집들이다 보니까 같이 가는 회사 동료가 있을 겁니다. 그 동료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같이 보내고 본인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라도 하나 보내긴 보내야 된다. 후진 거 말고 약간 기본 이상 되는 거. 에어프라이어? 그러니까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에어프라이어? 안 비싼가? 10만 원 정도 아닌가요? 그 정도예요? 저도 안 사봐서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난 30만 원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싸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적정선에 맞춰가지고 휴지. 휴지 말고. 휴지는 아니에요? 만 원이잖아. 그런가? 그건 안 돼요. 한 5만 원 선, 요 정도. 10만 원 선풍기. 선풍기도 괜찮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집들이 하다 보면 이미 선풍기에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그냥 그런 게 잘 안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뭐 별다방 쿠폰 5만 원짜리 뭐 이런 거 그냥 제일 난 것 같고 왜냐면 있는 게 겹치면 결국 안 쓰거든요. 쓸데없는 걸 줘가지고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같은 회사 동료들의 집들이다 보니까 쭉 챙기다가 안 왔어? 근데 안 왔는데 못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온다고 요거 전달해 드리래요 하면 뭐 일이 있나 보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네. 네. 예. 안 왔어? 뭐 없어? 뭐 없어는 좀 심한데. 나라면 그냥 이렇게 온 거야? 그래. 그렇지 뭐 걔가. 너무 정용국 말투다. 안 올 줄 알았어? 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용국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있어. 왜냐하면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선배도 어색한데 혹시 뭐 와이프분이 있으면 더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죠. 일단 갔으면 중간에 먼저 나오는 건 진짜 그건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나 대신 갈 수 있는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현답 같습니다. 네. 용국이의 일침. 그 친구도 그냥 억지로 얘기한 거야 오라고. 여기서 가면 진짜 눈치 없는 거야. 6월 7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정용국 씨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제가 그 유로 중계 들어가서 다음 주부터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예정이에요. 큰일 났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용국 씨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